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3살이고,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은 진로 고민입니다. 듣기에는 별거 아닌 고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힘든 고민이라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 대학교 4학년인데, 친구들은 이제 할 걸 다 정해서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지를 못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방황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고민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저울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결정을 해서 하나라도 해보는 게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선생님께 네, 첫째는 정신불안이고요. 정신불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따지지 말고 해나가는 게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고민을 길게 하지 말고 동전 딱 던져가 양면 중에 하나를 나오면 결정하든지 침을 탁 뱉어가 결정을 하든지 그냥 딱 결정하고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손익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결정장애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결정장애. 너무 경솔하게 막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경솔하다 그러거든요. 자기처럼 이런 거는 신중한 게 아니고 결정장애라 그래요. 이것도 병에 들어갑니다. 자기 지금 해보고 싶은 거 5가지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경영학과라서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또 음악을 원래 하고 싶었어서 예체능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음악도 하고 싶고 또 대학교를 편입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편입은 무슨 학과를? 그냥 같은 학과로 더 높은 대학을 바꿔보겠다. 네, 또 네, 그거랑 그리고 요즘 또 코딩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로 전향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고 또 그리고 또 여기서는 공기업 준비를 많이 하는데 공기업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것도 또 그 5가지예요? 더 네, 있으면 얘기해봐요. 네, 이렇게 뭐 5가지 그러면 나보다도 적은데 뭐 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원래는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평화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운동도 해야 되고 수행도 가르쳐야 되고 외국인도 가르쳐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재활용품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이거 지금 얘기하려면 나는 한 500가지는 될 텐데 이거 뭐 5개 갖고 뭐 고민이요 그게.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분야가 약간 다 달라서 뭐라고요? 분야가 달라서 공부 쪽으로 해야 될지 중의학? 경영학, 경영학? 또 음악, 음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체능, 예체능. 또 그리고 코딩, 코딩 아까 얘기했고 네, 그렇게 자기 음악 잘해요. 그냥 남이 볼 때 야, 네 음악 재능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한다. 잘한다가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작곡을 잘한다는 거예요. 뭘 잘한다는 거예요? 연주를 노래, 잘한다는 거. 노래,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해봐요. 아, 그럼 한번 들어보고 안 내가 돼요. 결정해 줄게. 아니, 그럼 여기서 노래도 한 곡 할 줄 모르는 수준에서 무슨 가수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은 그러면 치우고 안 돼. 수준이 안 돼. 예체능은 뭐 잘해요? 저는 근데 가수 말고
그 실용음악과 나오면 그쪽 교수나 보컬 트레이너 이쪽을 생각하고 있어서 예체능은 뭐 잘하는데요? 예체능은 또 영상 쪽 편집이나 영상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야 할지도. 저 공무원 시험은 어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성적이 아주 좋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일단은 재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암기 잘하고 뭔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고 이래야 시험은 합격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와서 반드시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 시험 치면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쳤다 하면 딱 걸릴 수준이에요. 막 2번, 3번 쳐야 될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 반에서 한 5등 안에는 들었어서 조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몇 급 공무원 치려고 그래요? 공무원은 아니 근데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고시를 치겠다, 행정고시를 치겠다, 사법고시를 치겠다, 외무고시를 치겠다. 그럼 그 수준 갖고는 어려워요. 재수를 뭐 한 5번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네, 그런 쪽은 근데 아예 저도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냥 취업 쪽으로. 그 취업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무원 중에 제일 낮은 예를 들면 뭐 고급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뭐 기업 중에도 중소기업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목표 달성이 매우 쉽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꾸 욕심만 내 가지고 그걸 왜 결정을 못 합니까? 그 결정을 못 하는 거는 그거는 딴 거 다 그만두고 그거부터 먼저 하면 되는데 그거 해가 안 될까 봐 싶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안 될까 싶다는 말은 욕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농사 짓겠다고 결정할 때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뭐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홈이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배우면서 하면 되고 그 요즘 같은 데는 자꾸 취직을 하겠다 할 때 앞에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실 때도 좋은 데 취직하겠다. 좋은 데는 경쟁이 심해요. 당연히. 그러면 2번, 3번 떨어지고 또 딴 사람 놀 때 안 놀고 공부할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한번 경쟁을 해보는 거고 아이고 난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욕심만 많지 실제로 지금 뭘 할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편익은 대학 4학년인데 대학 나오면 됐지 또 다른 대학을 뭐 때문에 가려고 그래요? 학벌 때문에? 네. 근데 뭐 전공인데 학벌이 필요해요? 지금 뭐 전공이에요? 경영학과. 현재 경영학이에요? 네네. 그러면 졸업해가지고 자기 그 편입해가 공부하는 학벌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내가 시험을 쳤어.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낫지. 그거를 굳이 그 A대 경영학과 나오나 B대 경영학과 나오나 그게 학벌 갖고 뭐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뭐 서울대를 나온다든지 이러면 학벌이 조금 작용할까. 요즘은 대학 거 다 가리고 시험 치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를 하나 더 가려고 그래요?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면 또 별 문제인데 시험을 쳐가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취직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낫지 학교를 뭐 때문에 옮기려고 그래. 이것도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영상 편집은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 영상 편집하는 건 수요가 자꾸 많아질 거거든요. 자기가 말한 것 중에 내가 보기엔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쉽고 뭐 일단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그래도 조금 쓸모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영상 편집 같은데 그게 취향이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고민이 돼요. 영상 편집을 먼저 졸업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상 편집을 먼저, 이 중에 지금 제일 쉬운 게 영상 편집이고 제일 어려운 것도 영상 편집이지. 영상 편집을 해가 한 6개월이나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갖고 뭐 밥벌이가 된다 하면 내가 좋아도 하고 밥벌이 되니까 그걸로 갖고 시작을 하면 되고, 이거는 뭐 좋긴 한데 밥벌이 될 만한 직장을 구하기는 이거 아주 전문적으로 돼야 돼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시험을 쳐보면 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한 1년 해가 시험을 한번 쳐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럼 다니면서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해가 밥벌이 할 만큼 된다 하면 옮겨가면 되고, 이건 망설일 일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이 중에 어느 걸 가장 먼저 하면 좋겠느냐, 자기가 대강 봐가지고 이걸 하다 이 어려운 걸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걸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해보고 그건 포기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그래 봐야 3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둘, 넷, 6개인데 6개월씩 단위로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래 앉아가 노느니 망설이느니 그냥 시험 공부 6개월 해보고 시험 쳐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영상 편집 6개월 해보고 취직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한 3년간 이렇게 망설이느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 아무거나 해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이걸 안 극복 안 하면 자기는 결혼도 못해. 이 남자가 나을까 저 남자가 나을까, 늘 돈 들어서 결혼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돈은 없어 보이고, 그래도 같이 살려면 성격이 괜찮아야 되는데 이건 돈은 있는데 성격은 문제고, 저거는 성격은 괜찮은데 돈이 문제고, 그래도 결혼 생활 하려면 서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호감이 있는 이 사람이 낫고, 그래도 어디 같이 다니려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려면 야, 너 남편 괜찮더라 이런 소리 들으려면 후대가 좀 멀쩡해야 되는데 야, 생긴 건 저게 낫고, 이렇게 결정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내가 현실 가능한 걸 딱 해가지고 먼저 살아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혼하고 다시 살면 되지. 옛날 같으면 한 번밖에 못 할 때는 망설인다 하지만 요즘 같으면 뭐 안 되면 바꿔서라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기회 있는 조건인데 뭐가 그렇게 망설일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고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듣고 또 스님이 뭐 결혼도 이 남자 해보고 저 남자 해보고 이러라 또 잘못 듣지 말고,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혼자서 머릿속에서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니까 결단을 해서 뭐든지 이것만 하고 저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해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본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 중에 순서를 딱 매기세요. 번호를 딱 매기고 또 어느 것도 먼저 할까 또 그거하고 또 밤샘 하지 말고 순서를 그냥 순서대로 부르는 순서대로 딱 정해가 6개월씩 정해가 해보는 거예요. 3개월 하다 실증 나면 포기해버리고 다음 거 해보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딱 해나가고, 아무것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것도 생각나는 거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이 세상에서 월급은 작고 제일 힘든 일을 하면 돼요. 월급은 작고 제일 힘든 일. 그리고 사람 대우도 잘 못 받는 일.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천지예요. 그런 일을 한 6개월쯤 하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제가 오늘 제가 사는 요 위에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유기농 하시는 분의 외국에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유기농 체험도 하고 이렇게 3주 이상 한 달 정도 있다가 가고 또 오고 가고 이래가 늘 2-3명의 외국인이 있어요. 이렇게 뭐 월급을 주거나 이런 건 없고 식사, 그러니까 숙식 제공이죠. 숙식 제공하면 그들은 체험 삼아 하고 가고 또 딴 사람하고 그래 쭉 연결해가지고 원래는 다 찼대요. 작년만 하던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다가 요즘 한국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 유럽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 좋아요. 그랬더니 유럽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농사일 같은 거 안 해봐서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비교적 이래 맘 내고 오는 사람은 괜찮긴 해요. 그래. 근데 아무래도 외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낫대. 말도 통하고. 근데 한국 사람도 20대는 참 힘들어요. 이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있어 보니까 정토 100일 출가생들이 제일 좋아요. 지금 한 명 와 있는데 알아서 지가 다 해요. 뒷마무리 다 하고 이래. 그 정토 100일 출가생이란 게 뭐예요? 우리 정토에서 들어와가 100일 살거든요. 100일을 출가한 스님처럼 살다가 가는 제도예요. 100일 출가라고.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10,000배를 먼저 해야 돼요. 3일 안에. 72시간 안에 10,000배를 한 배라도 부족하면 탈락이에요. 그럼 3일 안에 10,000배를 한다는 거는 전명한 힘까지 내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떨어질 사람은 그 안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문을 통과한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하루 300배 절하고 뭐든지 설거지고 밥이고 농사고 막 못질이고 막 온갖 허드렛 일을 하여. 그 허드렛 일만 하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 마음, 자기가 뭐 힘들었다, 뭐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걸 다 또 들어줘. 그리고 돌이키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한 100일 하니까 태어나서 요즘 이런 거 훈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100일 출가하고 군대 가면 군대 생활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100일 출가생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일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100일 출가생들 대부분 다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아, 부처님께 100일간 기도를 했더니 취직이 잘 되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일 동안 공짜로,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 밤 10시까지 일했는 경험이 있는데 월급 주겠다. 뭐 요즘 8시간 이상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주말 또 일요일 있지. 이건 뭐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해버리면 지금 이 고민은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길도 있다. 그래서 첫째, 제일 극약 처방을 한다 그러면 100일 출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100일 출가 안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월급은 적고 힘들고 대우 못 받는 일을 한 100일간 하면 이런 고민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근데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이 중에 번호를 딱 매가 3개월씩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건 6개월 해보고. 그러면 이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이렇게 듣고도 또 결정을 못 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의사가 들어보고 아, 결정 장애다. 그러면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하면서 이런 불안 심리를 좀 가라앉혀 주면 훨씬 살기에 도움이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감기 들었을 때 감기약 먹는 것처럼 제일 쉬워요, 그게. 뭐 가서 점검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됐고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치료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 두 번째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싶은 걸 놔놓고 순서를 딱 매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하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해본다. 그보다 더한 극약 처방은 학교 딱 휴학 내놓고 100일 출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생활해보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자기 정도의 심성 갖고는 100일 출가 면접에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100일 못 버틸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먹이가 해보고 나중에라도 1년, 2년 후에라도 개선이 안 되면 100일이라는 게 낭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일 그런 극복을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제 욕심이라는 거를 깨달았고 결정장애 같은 걸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본다 이런다고 그게 노력이 안 된다니까. 결정장애. 그 노력도 장애라니까 안 되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먼저 검진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행복학교 같은 데 참여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뭐 어떤 결정이 있으면 순번을 딱 정해가 무조건 이것저것 2개 힘든다 하면 결혼돼야 되고 스님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2개가 다 욕심이 난다. 이러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하면 돼요? 결혼했다 스님 되면 애기도 생기고 하면 힘들잖아. 그죠? 그럼 일단 스님부터 먼저 됐다가 안 되면 몇 년 하다 그만두고 나와가 결혼하면 되잖아. 그죠? 어떤 일이든 이렇게 순번을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하기는 쉬운 거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가지고 쫙 해버리는 그런 자세, 결정을 미루지 말고 그냥 너무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가 하는 연습 이런 걸 자꾸 하면 남이 볼 땐 조금 경솔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해야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을 못해가 미루다가 늘 기회를 놓치고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솔한 것도 문제지만 결정장애라는 것은 큰 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